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김소은입니다. 이렇게 제 사랑 이야기를 꺼내려니 괜히 얼굴이 붉어지네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꿈결 같았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 하니까요. 얼마 전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호주 사람이고 이름은 패트릭입니다. 그와 저는 각자의 인생에서 한 번씩 깊은 상처를 안고 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제가 홀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어요.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고 몸은 작은 움직임조차 버겁게 느껴질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무채색의 하루를 보내곤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컸고 엄마의 손길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득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삶에 던지는 작은 질문이자 저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도 돼. 그 한마디가 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그러니까 한 30여 년 만에 유럽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내내 가슴이 벅차올라 잠 못 이루던 어린 시절처럼 저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치 오래된 이리장을 다시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공항의 공기,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의 사람들조차도 어쩐지 반갑게 느껴졌죠. 어쩌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들이 희미한 설렘으로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과거 20대에 제가 방문했던 나라들을 천천히 그리고 하나하나 다시 밟아보는 것. 젊은 날의 추억 속에 푹 빠져보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50대가 된 지금의 제가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체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지도 위에 그려진 익숙한 지명들을 따라 걷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제 마음 깊이 숨겨둔 가장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은 바로 스위스, 라우터부르넨이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림 같은 마을이었어요. 목에 커다란 종을 달고 한가롭게 무리지어 다니는 양들, 그리고 그림 같은 풍경을 느릿하게 가로지르는 산악열차의 고요한 풍경까지, 그 모든 장면을 눈에 담는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을 한 구석에는 제가 30년 전 20대의 감성으로 남겨둔 메시지가 걸려있던 작은 펍이 있었습니다. 낡은 작은 종이 쪽지의 이름도 날짜도 없이 딱 한 줄의 문장만 적어두었었죠. 혹시나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펍은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장과 벽면에는 온갖 언어로 쓰인 수많은 메시지들이 촘촘히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사이를 헤지르며 30년 전 제 젊은 날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들춰볼 때마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제 마음 한편에서는 막연하게나마, 어쩌면 아주 강렬하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펍은 저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그가 매일 저녁 제가 마시는 맥주잔에 몰래 거품을 얹어놓고는 코에 묻었어? 라며 장난을 치곤 했던 곳. 그럴 때마다 제가 짜증난 척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던 순간들이 깃든 곳. 우리는 함께 쪽지를 적어 천장에 매달았었고 그는 늘 종이를 구기지 않게 조심히 다루었고 저는 그걸 귀엽다고 생각했죠. 그 펍의 그 자리가 우리 사이의 첫 우리만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익숙한 눈빛, 어쩐지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살짝 꺾이는 그 특유의 미소.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희끗한 것이 섞여 있었지만 그 얼굴, 그 미소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귀가 빨개지고 손끝이 떨렸어요. 그 사람 맞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20대였던 그 가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첫눈에 반했던 그 남자. 그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 정말 너야?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짧은 문장이 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이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혼자였고 저도 혼자였어요. 그는 몇 년 전 이혼을 했고 그저 옛 생각에 이곳을 다시 찾아왔는데 우연히 저를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속에 숨어있던 20대의 그 소녀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으로 겨우 갈았던 희미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우터브르넨에서 그와 재회했던 날,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조용히 웃었어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단단히 만들어준 것 같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심장이 간질간질해져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죠. 때는 20대 초반, 가을. 저는 친구와 아르바이트비를 탈탈 털어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었죠. 현지에서 다양한 해외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투어였어요. 저는 영어 공부도 될 겸 새로운 외국 친구들도 사귈 겸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 패키지에는 제 친구와 저만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호주나 뉴질랜드 혹은 남미 쪽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 패키지는 특이하게 첫 만남은 특정 유스 호스텔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사실 대학생이라 자금이 넉넉지 않았던 저는 유스 호스텔에 묵는 대신 그 앞에서 노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로 떨며 새벽을 맞이했던 그날 밤, 아찔하면서도 우픈 기억이에요. 그러다 새벽녘 영국 가바리맨을 보기도 했지만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터라 버스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필름이 끊겼다가 영국에서 프랑스 경계에서 입국 심사할 때만 잠깐 깼다가 다시 자고 그렇게 반복했어요. 버스가 프랑스 파리 시내를 가볍게 돌면서 관광을 시켜주는데 그때도 정신이 가물가물했었죠.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피로가 먼저였어요.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어서 숙소에 도착해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파리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보면서도 그저 아, 파리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죠. 해가 뉘엿뉘엿지려고 할 때 우리는 드디어 에펠탑 앞에서 내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구경을 했습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몽롱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피곤함에 가물가물하던 제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에펠탑 앞넓은 공터, 노을빛이 온 세상을 황금색으로 물들이던 그 배경 속에서 하얀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을 들고 분주하게 요리하는 모습이었죠. 그는 햇살을 머금은 듯한 금빛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른 체형이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소년 같은 풋풋함과 함께 묘한 매력을 풍겼습니다. 프라이팬을 능숙하게 돌린 손짓 하나하나가 어쩐지 그림처럼 멋져 보였고 어쩌다 살짝 고개를 들 때마다 보이는 그의 미소는 마치 소년처럼 해맑고 따뜻했습니다. 주변의 왁자지껄한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제 시야에는 오직 그의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하고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투어의 요리사 패트릭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그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눈빛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요리에 몰두하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프로페셔널한 매력과 함께 그 소년 같은 미소와 풋풋함이 저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죠. 맙소사,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듯한 전율, 제 모든 감각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제 인생의 첫사랑이 운명처럼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파리의 밤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의 여행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와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오르는 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랑은 정말 많이 티를 내더군요. 그가 근처에 있기만 해도 제 얼굴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저는 매번 유류를 도우러 그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어떻게든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20대 초반에 사랑에 서툰 순수한 소녀였죠. 어색하게 괜한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그의 시선을 끌고 싶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으면 괜히 손끝이 저릿했고 그의 맑은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추는 듯 했으니까요. 투어의 시스템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투어 관광객 중 유일하게 채식주의자였던 저의 까다로운 식성에 맞게 매번 저만을 위한 요리를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따끈한 야채 수프와 정성스레 구운 채소들,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식사 외에 저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그의 배려는 그 어떤 것보다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제 앞에 살며시 접시를 내려놓으며 그가 조용히 말했죠.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 한마디에 심장이 크게 한번 울렸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한 말투,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안에 스며들어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듯 했어요. 마치 제가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중 제가 얼굴을 살짝 깎으려는데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코에 소스 묻었어. 순간 얼굴이 활활 달아올랐습니다. 어찌나 부끄러웠던지 그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고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리게 되었죠. 그의 장난스러운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나 반응하는 제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그의 곁으로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에 이끌려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그의 얼굴이 떠올라 잠 못 이룰 일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 그래서 식사 준비 시간마다 괜히 주방 근처를 서성였죠. 행주를 접는다거나 젓가락을 옮기는 핑계로 그에게 말을 걸곤 했어요. 그는 항상 환하게 웃으며 제 서툰 말에도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하고 다정한 반응은 제 용기에 날개를 달아주었죠. 제가 건네는 농담에는 소년처럼 순수하게 웃어주곤 했는데 그 미소는 제 마음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루는 투어 리더, 운전사, 그가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곳에 가서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과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먹어보겠냐고 권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지금처럼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 때가 아니라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과감히 먹어보겠다고 했고 저는 정성껏 라면을 끓여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리고 맛있게 먹어주더군요. 매워. 그런데 맛있다. 입술이 빨개진 채 어린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반응에 또 한 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했던 소녀였던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터질 듯 달아올라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그가 웃으며 말했죠. 다음에 용기 생기면 받아줄래? 그 목소리는 하루 종일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도 맴돌며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마치 그가 제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만 같아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죠. 투어 프로그램 중 레스토랑을 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드레스업하고 예쁘게 꾸미고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대로 된 옷을 준비하지 못해서 근처 상점에서 급하게 구매하고 오랜만에 화장도 곱게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사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눈이 잘 안 보였지만 제 시선은 계속 그를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다른 투어 친구들이 제게 속삭이더군요. 너 패트릭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몇 친구들도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매력은 저에게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었죠. 물론 그때도 저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남자답게 생긴 친구였는데 분명 젓가락을 사용할 줄은 모를 텐데 저를 의식해서 계속 젓가락을 사용하더군요.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았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패트릭뿐이었죠. 온 마음이 이미 그에게로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의 주위를 맴돌며 언제쯤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패트릭의 주위를 맴돌던 나날들, 꿈같던 유럽 여행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마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또 엿봤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그의 근처에서 맴돌며 그와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어요. 날씨 이야기, 다음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질문만 맴돌았죠.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군요. 폴란드 여자친구인데 투어가 끝나면 보러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웃음도 말도 멎었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모든 감각이 고장난 듯한 기분. 그렇게 환하게 웃던 그의 얼굴이 그 순간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용히 아려왔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써 웃으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그렇게 그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 당시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투어 가이드가 폼페이 유적지 투어 설명을 해줄 때 오히려 영어가 엄청 능숙하지 않으니 차라리 중국어로 된 것으로 들어보는 게 어떠냐고 할 정도였죠. 나는 그때마다 슬그머니 패트릭에게 다가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나의 기대에 부응하듯 정말 친절하게 천천히 다시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로 듣는 유적지의 이야기는 훨씬 더 생생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런 그의 다정함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데 왜 내 남친이 아닐까? 나는 고마움의 표시로,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선물처럼 한글 읽는 법을 영어로 적어서 공부할 수 있게 쪽지를 만들어 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는 고이 간직하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 작은 쪽지가 나를 기억해둘 유일한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날 밤 나는 혼자 숙소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어요. 바보같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짝사랑의 아픔은 이렇게나 쓰리고 아리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투어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어요. 이제 각자의 길로 흩어질 시간. 공항으로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나는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짐을 들어주고 티켓을 함께 확인해줬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묘한 정적 속에서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망설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죠. 마지막으로 널 안아도 될까? 그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올 뻔했어요. 목이 메이고 눈물이 차오르던 그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품에 안길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온몸의 세포들이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두 팔을 벌렸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체온, 숨결, 옷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의 팔이 내 등을 천천히 감싸 안았고 나는 그대로 그의 품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숨소리를 억누르며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어요. 아주 오래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죠. 내가 먼저 등을 떼었을 때 그의 눈가가 살짝 굵어져 있었어요. 나는 울음을 참으며 애써 웃으려 노력했고 그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더할 나위 없이 아쉬웠어요.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 절대 잊지 않을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게이트를 향해 돌아섰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질수록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 앞길이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혹시 그가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단 한 번만이라도 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절대로 그를 놓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포옹의 온기와 그날의 공기, 내 발끝까지 내려왔던 그 슬픔은 아직도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 이야기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라우터브르넨의 그 작은 펍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을 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어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문 너머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우리 둘의 젊은 날이 있었죠. 그리고 그 추억은 어느덧 가장 진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헤어짐의 순간이요. 라우터브르넨의 그 작은 펍에서 그와 마주 앉았을 때 30년 전 에펠탑 아래 처음 만났던 순간처럼 그의 눈빛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깊어진 눈가의 주름 사이에 숨겨진 따뜻함, 그리고 여전히 저만 바라보는 듯한 그 시선. 손, 정말 오랜만이야.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제 심장도 덩달아 떨렸죠. 조금은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우리는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이야기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손, 너와 헤어진 후 내 인생도 쉽지 않았어. 폴란드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했지.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많아졌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녀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걸 중요하게 여겼고 나는 좀 더 자유롭고 모험을 좋아했지. 그 차이가 점점 커졌고 서로를 이해하려 했었지만 마음은 멀어져 갔어. 그의 눈가에 아쉬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결혼 생활은 외롭고 힘들었어. 마음 한구석엔 늘 그리움이 있었고 어디에도 완전히 숙하지 못하는 느낌의 혼자였지.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왜 결국 헤어지게 됐나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서로 너무 달라서였어.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쌓여가는 말 못한 상처들이 결국 우리를 갈라놓았지. 헤어지는 건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처음엔 내가 특별하다는 걸 몰랐어. 그냥 투어 참가자 중 한 명일 뿐이었지. 그런데 내가 자꾸 내게 다가왔고 그 수줍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내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어.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눈을 피하며 살짝 웃을 때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만 하게 됐어. 패트릭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내가 자꾸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 그게 혼란스러웠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인가? 다가도 내 모습이 선명히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워졌어. 그는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장난스럽게 포옹을 권했어. 너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 그 순간 패트릭의 마음속에서는 크고 작은 감정들이 부딪혔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너. 내 여자친구와는 달리 모든 게 새롭고 신비로운 너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내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갈까? 이 감정은 진짜일까?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그의 마음에 더 깊이 스며들었어요. 내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 그 순간엔 세상 모든 게 멈춘 듯 했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 그랬다고요? 몰랐어요. 나만 그런 생각을 한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라우터부르넨의 조용한 산책길을 걸었어요. 차가운 공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손, 그때부터 내 마음은 조금씩 내게 기울었어. 내가 가진 그 수줍음과 진심이 내게 와닿았거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도 30년 전 그 설렘과 떨림이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는 내게 다가갈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내가 보고 싶었거든. 어느 날 내가 산책하는 그 작은 골목길을 우연히 따라걷게 됐어. 아니,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지. 내가 거기 있을까봐 일부러 찾아간 거였으니까.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살짝 놀라는 표정과 함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그 순간 내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고 내 볼을 살짝 꼬집고 싶을 정도였지. 널 꼭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 나는 내 입술에 조심스레 닿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이 키스를 지금 해도 괜찮을까? 내가 놀라면 어쩌지? 내 마음은 설렘과 떨림으로 가득 찼고 내 눈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 손, 너 정말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 내 말에 너는 수줍게 웃으면서도 조금은 긴장한 듯 했지. 내가 왜 그토록 너에게 끌렸는지 설명하기 힘들었어. 단지 내가 가진 수줍음과 순수함,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힘들었을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따뜻함 때문이었을 거야. 마음속 깊이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지. 그런데도 혼란스러웠어. 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거든. 하지만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자꾸만 내게 기울었어. 너와 함께 걷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웃음소리에 내 하루가 환해졌지. 내가 말을 걸 때마다 나는 설레었고 조금씩 내 곁에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어. 패트릭의 고백은 30년 동안 꽁꽁 닫혀있던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라우터부르넨의 펍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로 변했죠. 서로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며 흘려보낸 몇 시간은 마치 찰나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20대의 그 소년처럼 반짝였고 그의 이야기는 저의 메마른 감성에 다시 촉촉한 뒤를 뿌려주었어요. 펍을 나와 우리는 라우터부르넨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은 낮과는 또 다른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멀리 산봉우리에는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그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가득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맞닿은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모든 불안감을 녹여주었습니다. 손, 믿기지 않아. 내가 정말 내 앞에 있다는 게.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패트릭. 마치 꿈만 같아요.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인 펍에서부터 시작해 마을 곳곳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우리가 함께 보았던 풍경들을 다시금 설명해 주었고 나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속마음을 들으며 새로운 감동에 젖어들었죠. 함께 걷는 매 순간이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라우터부르넨의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진정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 푸른 초원과 만년설이 어우러진 장엄한 풍경을 함께 감상했어요.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대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함께 마신 따뜻한 코코아 한 잔, 함께 나눈 소박한 점심 식사, 그리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나눈 이야기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의 현재 삶에 대해 더 깊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겪었던 이혼의 아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 3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오갔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하며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패트릭은 저희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따뜻한 위로는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손,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몰랐어. 이제는 내가 내 곁에서 함께할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라우터브르넨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며칠은 우리에게 단순한 재회를 넘어 30년 전 미처 피우지 못했던 사랑의 꽃을 다시 피울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이름의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우터브르넨에서의 마법 같은 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패트릭과 나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3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메우며 다시금 사랑을 키워나갔죠.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이 사랑이 단순한 설렘을 넘어선 운명임을 직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우리는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감격도 잠시, 우리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각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이었죠. 우리는 아직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였고 우리의 재혼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나의 아이들은 아빠와의 이혼으로 이미 한 차례 큰 아픔을 겪었기에 엄마의 재혼 소식이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염려스러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패트릭의 존재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사춘기의 예민한 시기인 만큼 아이들의 표정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외국인 아저씨라니 너무 빠르지 않아요? 중학생 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행복한 건 좋지만 우린요? 이제 우리 아빠는 아예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들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와 함께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찾아올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패트릭이 외국인이라는 점은 아이들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가족의 등장은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패트릭 역시 호주에 있는 자신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렸습니다. 그의 자녀들 또한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행복을 지지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와 문화적인 차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 우리 아이들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패트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패트릭을 새로운 아빠로 혹은 패트릭의 아이들이 나를 새로운 엄마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이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고 패트릭의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녀들이 새로운 가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싶었지만 재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서 시간은 무한정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운명 같은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복잡한 반응에 우리는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의 뜨거운 만큼이나 현실의 벽은 높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운명 같은 인연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아이들과 패트릭의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패트릭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 사람도 너희만큼 엄마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 나의 간절한 부탁에 아이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만남은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아이들은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패트릭 역시 잔뜩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서툰 한국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에 아이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학생 딸아이는 시종일관 휴대폰만 들여다보았고 고등학생 아들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패트릭은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자신이 호주에서 살았던 이야기, 한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려 노력했지만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통역을 자처했지만 미묘한 감정이나 문화적 배경이 담긴 대화는 쉽게 전달되지 않았죠. 식사 내내 어슷한 공기가 감돌았고 아이들은 질문에도 단답형으로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아이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아이들의 솔직한 반응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패트릭 역시 낙담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단순히 재혼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자녀들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단호한 반응에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절실함이 더욱 커졌죠. 패트릭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패트릭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로 했죠. 패트릭은 자신의 호기심 많고 섬세한 성격을 10분 발휘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나 K-POP, K-팝을 찾아보고 어설프게나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사 자리에서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며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서툰 발음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아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패트릭은 나에게 딸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며 며칠을 고민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직접 만든 손뜨개 인형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어설프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지는 인형을 본 딸아이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처음으로 패트릭에게 질문을 던지는 딸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패트릭은 서툰 한국어로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걸 만들면서 내 생각을 많이 했어. 라고 말했고 딸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인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선물이 딸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인 듯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좀 더 어려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패트릭에게 여전히 쌀쌀맞은 태도를 유지했죠. 어느 날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팀의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패트릭은 일부러 그 경기를 찾아보고 다음날 아들에게 어제 그 경기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들도 패트릭이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은 호주에서도 축구를 즐겨봤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고 아들은 어느새 패트릭과 축구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패트릭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존재를 알리고 영상통화를 자주 연결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호주에 있지만 나의 아이들과 패트릭의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며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했죠. 우리는 각자의 아이들에게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꾸준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래도 엄마의 첫 결혼과는 다르잖아요. 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냉랭한 태도에 혼자 숨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내 선택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매일 밤잠 못 들며 고민했죠. 하지만 패트릭은 그런 나를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내가 지쳐 보이면 말없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소은,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다 할 수 있어. 라며 든든하게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아이들 문제로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 우리는
함께야. 라며 나를 위로했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사랑과 인내심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그가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서서히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아직 할 길이 멀지만 사랑과 진심으로 노력하면 어떤 벽이라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확인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양쪽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였죠. 패트릭과 나는 호주와 한국이라는 지리적 장벽,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어울릴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간 지점인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결정했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일주일간의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 우리는 패트릭과 그의 두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환한 미소를 지은 패트릭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살 터울의 아들 제이콥과 딸 에밀리. 제이콥은 패트릭을 닮아 금발의 마른 체형이었지만 에밀리는 엄마를 닮아 갈색 머리에 활발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먹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어색한 기류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 아들은 패트릭의 아들에게 영 탐탁지 않은 눈빛을 보냈고 딸은 에밀리의 활발함에 조금 주눅든 듯 보였습니다. 첫날은 예상대로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더운 날씨만큼이나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는 냉랭했죠. 호주 동부에서 온 제이콥은 한국보다 시차가 2-3시간 느린 싱가포르의 시차 저등과 더위에 짜증을 냈고 에밀리는 한국말을 못하는 답답함에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서로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함께 간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수영장에서는 각자의 부모님 옆에만 붙어 있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도 각자 관심 있는 어트랙션에만 눈독을 들이며 따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패트릭 역시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손, 생각보다 쉽지 않네. 패트릭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패트릭.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나도 애써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무조건 함께 움직이는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패트릭은 아이들에게 함께 싱가포르의 길거리 음식을 찾아다니는 미식 탐험을 제안했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탐험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터져나왔지만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아이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낯선 향신료, 냄새에 찡그리다가도 처음 맛보는 특별한 음식에 눈을 빛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싱가포르의 유명한 야간 사파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밤, 동물을 찾아다니는 트램 안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죠. 갑자기 트램이 고장나면서 컴컴한 정글 한가운데 멈춰선 것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우리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뭔가 움직여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의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었고 나 역시 순간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제이콥이 침착하게 손전등을 꺼내 비추었고 아들도 용기를 내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패트릭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고 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앞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처음으로 함께 우리라는 감정을 공유하는 듯 했습니다. 트램이 다시 움직이고 불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아이들은 처음으로 밤늦도록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에게 싱가포르에서의 하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툰 영어와 한국어가 오갔지만 웃음소리만큼은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안겨주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우리는 언젠가 완벽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가족여행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가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글 한가운데의 위기 상황은 아이들 사이의 서먹함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아이들은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서툰 영어와 한국어가 오가는 가운데 그들만의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에밀리에게 한국 아이돌 춤을 가르쳐 주었고 아들은 제이콥과 함께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며 밤늦도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이들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딸아이는 에밀리에게 직접 만든 팔찌를 선물하며 다음에 꼭 한국에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고 에밀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처음으로 패트릭에게 먼저 다가가 포옹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패트릭에게 다음에 한국 오시면 제가 축구 경기 꼭 같이 보러 갈게요. 라고 말했고 패트릭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이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패트릭과의 영상통화 시간에는 휴대폰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오히려 패트릭에게 먼저 장난을 걸기도 했습니다. 패트릭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호주에 있는 제이콥과 에밀리의 안부를 먼저 묻기도 했죠. 아이들이 스스로 패트릭을 아저씨가 아닌 패트릭 아저씨라는 조금 더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우리에게 재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패트릭의 한국 이주 문제와 비자 발급이었습니다. 패트릭은 호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자녀들 역시 호주에 있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손,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너와 아이들이 있는 곳이 이제 내 집이야. 패트릭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제결혼 절차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3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패트릭은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여주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마침내 패트릭의 한국 비자가 발급되었고 우리는 재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진행했습니다. 나의 두 아이와 패트릭의 두 아이 모두 참석하여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한 울타리 안에 살진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시작된 20대의 풋풋한 사랑,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돌아 라우터브르넨에서 다시 마주한 운명적인 재회,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는 마침내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제 삶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